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광주시는 3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20일까지 열흘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PC방 등은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 대상으로 완화됐고 초중고등학교는 다음 주부터 부분 등교를 시작합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줄어들었지만 유독 광주에서는 줄지 않는 확진자 숫자. 결국 광주시가 3단계에 준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9월 20일까지 열흘 더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준 3단계 조치 연장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짧게 끝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사실상 영업이 제한되는 조치인 집합금지시설은 기존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종교시설과 목욕탕 등 20개 업종입니다. 이 가운데 최근 확진자가 늘고 있는 바둑을 두는 기원이 집합금지시설에 포함됐고 확진자가 최근 발생하지 않은 PC방과 오락실, 게임장 등은 조건부 영업이 가능한 집합 제한시설로 완화돼 옮겨졌습니다. 이 밖에도 집합 제한시설에는 제과점과 실외 골프 연습장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상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어서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원격 수업을 해오고 있는 초중고교의 경우 그동안 학교 내 감염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다음 주부터 일단 부분 등교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3분의 1 등교, 그리고 고등학교는 고3을 포함해서 3분의 2 등교, 이렇게 저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긴급 돌봄 외에는 원격 수업으로 그렇게 진행. 감염 차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고통스러운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지역 경제가 입을 상처는 더욱 커지고 지역민들이 겪을 고생의 시간도 더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퍼지는 코로나19의 최대 감염원은 말바우 시장 안에 있는 식당입니다. 2차, 3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확진자가 20명을 넘었는데요. 추가 확산을 막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북구 말바우 시장 밥집 관련 확진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30석 규모의 작은 식당이지만 집단 감염이 이루어지면서 2차, 3차 감염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만을 중심으로 했던 확산이 광주 다른 자치구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9.5명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준 3단계 조치 후 가장 많은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전통시장이라는 장소의 특성 때문에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성림 침례교회는 교인 명단이 있어 하루 만에 500여 명을 조사할 수 있었지만 시장 밥집엔 CCTV가 없어 정확한 방문자의 숫자를 파악하거나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진 심층 역학조사도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밥집 주변으로 상가가 밀집돼 있고 전남의 타시군에서도 방문이 많은 등 방문객과 상인의 감염 우려도 있지만 추석 대목을 앞두고 손님이 끊길까 두려운 상인들의 우려가 큽니다. 당초 말바우 시장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 무료 검사를 실시하려 했던 광주시 방역당국의 계획은 상인들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그 전수조사 결과를 파악한 후에 시장 전체에 대한 또 위험도 평가가 별도로 필요하다면 별도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확산세가 안정세에 접어든 것과 달리 전통시장 밥집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광주 시민은 물론 전남 지역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의 정상 등교가 미뤄지면서 학교 주변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고생이 고객의 전부인 학교와 문구점과 서점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고시텔이 즐비하게 늘어선 전남대 후문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7년째 운영되고 있는 이 고시텔의 방은 모두 50개, 이 가운데 40개가 비어 있습니다. 1학기에 이어 2학기까지 대학의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주 고객인 학생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힘들죠, 저도. 이거 뭐 총 재산 여기다가 투자했는데
나오면 버릇이 내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지금은. 주변 식당과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생들이 떠나버린 자리가 쉽게 채워지지 않아 매출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주변 직장인들과 공무원들이 간간히 찾아왔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되면서 이마저도 뚝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같이 되면 구청 분들이랑 많이 나오시는데 요즘은 안 나오세요.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초, 중, 고등학교의 비대면 수업이 연장되면서 주변 상권은 아예 초토화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등교 일수는 불과 한 달 남짓. 초, 중, 고등학생이 고객의 전부인 학교 주변의 서점과 문구점은 매출이 사실상 제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고 계약을 안 해버리니까 진짜 완전히 90% 이상이 학교를 아예 안 나오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간 상인들은 보릿고개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40대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불만을 품고 광주시청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5시 30분쯤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40대 A씨가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소동을 벌였습니다. A씨는 사회적 거리두기 준 3단계 조치가 열흘 연장되는 등 매장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과 통화 연결이 잘 되지 않자 항의하러 시청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오늘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에 맞춰 42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광주시가 희망하는 기관과 겹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각자 도생의 길로 갈라선 상황에서 목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모두 42개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농수협중앙회 등 나주혁신도시에 이미 둥지를 튼 공공기관의 연계기관이 19곳, 그리고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지역특화산업 관련 11곳,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전한국해상풍력,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한전투자기업 12곳입니다. 지역의 특화 산업이나 우수한 자원과 관련된 기관을 이전하고 공공기관이 투자한 기업도 아울러 같이 이전해야 합니다. 상당수가 2007년 전남과 광주가 공조했던 나주혁신도시를 발판으로 추가 유치를 바라는 건데 전남과 광주의 분위기는 그때와 다릅니다. 이용섭 시장은 지난 7월 1차 공공기관 이전 때는 광주 시민들의 상실감이 있었다고 말했고 시도가 각각 TF를 꾸리고 공공기관 이전 관련 토론회 등도 따로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와 공항공사 등 광주시가 희망하는 일부 기관은 전라남도와 겹칩니다. 사실상 개별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따라가겠지만 가급적이면 같이 공동으로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교육과 의료 등 아직 갖춰지지 않은 정주 여건 탓에 나주혁신도시의 인구 달성률은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하위권. 이미 청와대에는 보고됐고 앞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하나의 지표가 될 1차 공공기관 이전 성과 평가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태여서 시도 간의 협력체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두고 광주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자들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에 대비한 전국 동향을 분석하고 지방 이전 관련 광주의 대응 전략과 광주 전남의 상생 전략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내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시청에서 개최되고 방청객 없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
한전공대가 들어설 예정인 부영 골프장의 캐디 40여 명이 집단 해고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영 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 45명은 골프장 측이 이직 등을 준비할 겨를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해고해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부영 측은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고 한전은 골프장의 소유권이 지난 6월 한전으로 이전된 만큼 9월 말까지 영업을 종료해달라는 공문을 부영 측에 보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된 황주홍 전 민생당 국회의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황 전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또다시 도주할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이미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황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과 관계자 증언 등을 토대로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부동산 미신고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 전에 월세로 거주하다 당선 후에 전세로 옮긴 사실은 취득일자만 확인해도 알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석연치 않은 재산 변동이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50분쯤 여수시 화정면 여자도 인근 해상에서 50대 부부를 태운 2톤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선장은 구조됐지만 아내 57살 A씨는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당시 돌풍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길었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의 영향으로 올여름 광주 전남의 평균 강수량이 1000mm에 육박했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올해 여름철 기상 특성에 따르면 올해 강수량은 기상 관측 이래 7번째로 많았습니다.